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드래프트도 역시 현장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프로야구 구단들의 10년 대계라고 불리는 신인 드래프트에 대한 결과를 아마야구 최고 정보력을 가진 소년 야반도주 대표와 함께 올해 드래프트에 대한 총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9월 11일 있었던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는 정윤우 선수였습니다. 예상대로 갔습니다. 2순위도 한화가 정우주 선수를 예상대로 뽑았습니다. 3순위는 저는 김태현 선수를 예상을 했었는데 삼성의 선택은 배찬승 선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김태현 선수와 배찬승 선수를 고민했고 이게 드래프트 직전까지 막판에 치열한 고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렬 단장이 애초 원했던 배찬승 선수를 결국 호명했습니다. 배찬승 선수의 거치가 결정되면서 광주19 김태현, 기아의 김태형이 큰 변화는 없이 5순위 안에 순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머니볼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준순 선수는 두산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김서준 선수 역시 키움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사실 앞서 올린 영상에서 김서준 선수가 키움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서준 선수는 키움으로 소속팀이 결정이 됐고요. 드래프트를 마친 뒤 키움 구단 관계자가 어떻게 알았냐, 이거는 예측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틀 전부터 아는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SSG는 김영우 선수 그리고 이유래 선수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이유래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어 KT의 선택은 김동현 선수였습니다. 애초 KT가 이강철 감독이 막판에 자완투수에서 김동현 선수를 추천한 스카우트의 추천을 OK를 하면서 김동현 선수가 KT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LG는 당연한 선택으로 김영우 선수를 가져갔는데요. LG의 반응, 김영우 선수가 10순위까지 밀릴 줄 몰랐다, 이렇게 좋은 기운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행사가 끝난 뒤 여러 단장님들을 뵙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난 단장님 중에 가장 표정이 밝았던 단장, 바로 기아의 심재학 단장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드래프트 어떻게 평가해?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기아 드래프트 영상은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할 텐데요. 심재학 단장의 말을 잠깐 정리하면요, 이번 드래프트의 원칙은 투수 선발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조금 미래를 보고 선택한 픽이라면 올해는 즉시 전력 써먹을 수 있는 투수들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기아는 전체 11명 중 8명을 투수로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 픽은 3라운드에서 뽑은 박재현, 인천고 박재현 선수라고 했는데요. 3라운드에서 못 뽑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앞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박재현 선수를 선택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가장 만족하는 픽이었다는 게 심재한 단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순위에 뽑은 이호민 선수 선발 투수인데요. 이 선수의 선발에 대해서도 아주 만족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후반에 뽑은 야수들 파워 원툴로 뽑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하고요. 빨리 야반도주의 야구 최고 전문가, 아마야구 최고 전문가 손윤 대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손윤 야반도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정세영 기자님. 오늘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다만 1, 2순위는 모두 예상했던 결과대로 갔고요. 배찬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지명을 받으면서 전체 3순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김태형과 배찬승, 삼성이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좀 더 단계를 간다면 김태형, 배찬승 3명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청소년 대표 전에 사실은 배찬승 쪽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했던 말이, 청소년 대표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좀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실제 배찬승 선수가 봉황 대회에서 잘 던지고 이번 아시아 청소년 대회에서 정말 대단한 투구를 보였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에서 확실히 좀 배찬승 선수가 우리 팀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라운드는 다소 의외의 픽이 많았는데 내야수들이 엄청 얼리 픽을 받았습니다. 2라운드 선수 중에 좀 중요한 주목할 선수 누가 좀 있을까요? 얼리 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2라운드에서는 이제
두산이 1라운드에서 박준선 선수 때문에 키움은 2라운드 첫 번째 픽으로 내야수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체적인 예상은 이제 좀 유격수라든지 내야 좀 전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유신고 심재훈 선수를 하지 않겠냐는 예상들이 좀 많았지만, 네네네네네. 뭐 이제 뭐 키움 쪽에서는 염성훈 선수가 유격수는 안 되지만 이루수라든지 뭐 좀 좁게 본다면 이루수가 가능하고 혹은 이정우 선수처럼 외야로 갈 수 있는데 염성훈 선수의 타격 능력을 좀 높게 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2라운드 픽에서 좀 특징적인 건 오히려 염성훈 선수와 뭐 이제 심재훈 선수 그리고 마지막에 뽑힌 추세현 선수를 내야수라고 본다면 나머지 7명이 이제 투수 쪽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호민 선수라든지 예. 박건우 선수가 상징하듯이 제구가 되는 선수가 맞아요. 빨리 2라운드에 뽑혔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라운드까지가 사실 우리가 상위 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3라운드에서는 또 눈여겨봐야 될 선수가 있습니까? 뭐 한지훈 선수라든지 차승준 선수가 이제 2라운드에서 투수픽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좀 밀릴 수 있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더 밀리면서 이제 3라운드로 그러게요. 갔고, 그리고 사실 어준수 선수에 대해서 키움이 좀 지켜보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캐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대로 어준수 선수 이제 뭐 팀에 따라서는 좀 약간의 어느 선수나 호불호는 있는데 어준수 선수가 이제 유격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놓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실제 어준수 선수의 장점이 강한 어깨와 발과 어느 정도 타격 능력이 된다는 쪽에서 본다면 꼭 유격수가 아니더라도 3루라든지 여러 포지션에서 쓰임새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확실히 키움이 좀 잘 뽑았다고, 내야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준수 선수를 선택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김재원 선수, 장충고 김재원 선수가 상당히 밀리면서 3라운드에서 뭐 KT 쪽에 지명을 받았잖아요. 김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정세현 기자님과 사담으로 이야기할 때도 직구의 구위와 제구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좀 의구심을 가진 구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밀렸는 것 같은데 KT 쪽에서는 상당히 좀 김재원 선수에게 호의적인 시선들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 부분이 좀 이제 김재원 선수의 지명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에서 마지막이지만 어쨌든 이알림 선수 이 포수 보강을 LG가 했다는 부분도 좀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드래프트가 끝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고 가장 팬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이번 가장 픽을 잘한 구단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뭐 이제 이 픽이라는 건 사실은 첫 번째 픽을 가진 구단이 가장 유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전반적인 게 아니라 정현우 선수를 뽑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픽을 가진 이제 하나가 정우주 선수를 뽑은 거는 이거는 선수를 잘 뽑았다가 아니라 어느 팀이나 비슷한 선택을 했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확실히 이제 두산이 좀 현실적으로 잘했다고 보고 LG도 뭐 10번째 순번에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 LG가 이제 선수층이 두텁잖아요. 두터운 가운데서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투수단인지 이런 쪽에서 잘 포지션별로 배분을 잘해가지고 잘 뽑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인기구단, 전국구 인기구단 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세현 기자님도 잘 아시고 일반 팬들도 잘 알지만 최근에 이제 후반기에 본다면 김진욱 선수라든지 뭐 정현수 선수라든지 이런 왼손 투수 선발을 좀 약간 쇼케이스 한다는 느낌도 있었잖아요. 좀 과연 선발이 가능한가? 그렇죠. 감독이 좀 기회를 주면서 서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좀 이제 왼손 선발에 대한 롯데가 좀 갈증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광주일고 김태현 선수를 뽑을 수 있었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크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2라운드에서 뭐 조금 좀 빨리 뽑았다는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박세현 선수가 불펜 자원 그리고 3라운드에 뽑은 김현우 선수도 불펜 자원으로 본다면 뭐 지금 현재 롯데가 이제 올해는 좀 가을 야구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뭐 좀 어렵다고 보더라도 내년에도 어쨌든 가을 야구에 도전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선발과 불펜의 가려운 부분을 끌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아가 뭐 이제 지난해 픽에서 이제 조대현 선수라든지, 사실 기아 쪽에서는 조대현 선수를 제가 알기는
뭐 2, 3년 좀 장기간 보고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팬들은 뭐 김태견 선수라든지 다른 팀에서 뭐 KBO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팀은 뭐냐라는 말들도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적정감으로 설 수 있는 뭐 이제 김태형 선수, 덕수구의 김태형 선수를 1라운드에 뽑았다는 점.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상당히 제구와 어느 정도 구속 능력, 그리고 이호민 선수가 체인지업이 좋기 때문에 네. 뭐 몸 상태에 따라서는 좀 빠르게 이제 KBO 리그에서 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기아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을 보강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또 어떤 구단 좀 눈에 띄는 구단이 있을까요? 뭐 전체적으로 뭐 항상 드래프트가 끝나면 어느 팀이나 우리가 뽑고 싶은 선수 다 뽑았다든지 예. 뭐 100%라든지 혹은 한 99%라든지 솔직하게 뭐 90%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각자 맡은 바에 뭐 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 되겠죠. 말을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뭐 앞서 두산 쪽 사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정세영 기자님도 느끼셨잖아요. 이 투수 원래 이제 뭐 시즌 초반부터 해서 이제 고교와 대학 올스타전 했을 때도 고교생 투수들이 150km 이상 던지는 투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실제 드래프트 픽에서는 저도 칼럼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정세영 기자님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서로 의견 통일이 됐지만 그 공이 빠른 구속이 빠르다고 해서 상위 픽을 뽑는 시즌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네. 전반적으로 본다면 투구폼이 안정되고 좀 더 이 제구가 되는 투수가 상위 픽에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반 팬뿐만이 아니라 야구를 시키는 부모님들도 유소년이나 이런 쪽에서도 단순히 구속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뭐 현장 코치분 같은 경우는 직접 저한테도 이야기한 게 2군에 보면은 퓨처스에 보면은 공이 빠른 선수는 많은데 경기에 설 수 있는 투수는 없다는 말을 하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아까 2라운드 픽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위 픽들이 좀 구속보다는 제구. 그리고 오히려 150 던졌다고 이야기되는 선수들, 뭐 던진 선수들이 오히려 이제 하이픽에 좀 몰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학 선수들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16명 정도 뽑혔는데, 예?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많이 뽑힌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 15명? 10명에서 15명 사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15명에서 20명 사이라고 했죠. 15명에서 20명. 근데 체감상은 전 솔직히 말해서 체감상은 한 12명 뽑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좀 대학 선수들이 빠른 순번, 지난해와 달리 빠른 순번에도 좀 적었고, 전반적으로 좀 이제 많이 뽑히지 않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체감상은 한 12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생각인데, 저 16명이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대학 선수들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선수가 있을까요? 뭐 확실히 이제 가장 먼저 뽑혔던 NC에 뽑혔던 홍재문 선수라든지 엄상현 선수, 좀 홍재문 선수도 그렇고 엄상현 선수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야수와 외야수였거든요. 대학에 와서 좀 늦게 이제 야구를 투수로 전환해서 어느 정도 구속과 이런 당장 설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 좀 더 육성형으로 바라보고 좀 나이가 그래도 뭐 2년제에다가 어리기 때문에 2살 정도 어리다는 쪽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고 좀 재밌는 선수가 두산의 7라운드에 뽑힌 양재훈 선수입니다. 양재훈 선수. 왜요? 예. 동의과학대의 양재훈 선수인데 사실은 이 선수 두산에서 7라운드 결정한 게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어제? 엊그제? 엊그제는 아니고 동의과학대가 유리그 왕중왕전을 토요일 날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한양대와 하는데 동의과학대 양재훈 선수가 이제 구원 투수로 나와서 그 전까지 양재훈 선수의 좀 평가가 약간 경계선이 있었거든요. 지명권, 이지명의 경계선. 뭐 팀마다 이제 지명권이 더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 무조건 미지명이라고 확정은 못하지만 좀 경계선에 있었던 선수인데 그날
최고 구속 뭐 147까지 나오고 전반적으로 144 이상을 계속 꾸준히 던지는 모습. 네. 이전과는 달리 기복이 없는 투구 내용을 보이면서 두산 스카우트 팀들이 그때 다 모였었거든요. 어허. 뭐 대학 선수 만약에 이번 드래프트에 뽑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쭉 꾸준히 지켜봤지만 이제 육성 선수도 뽑아야 되잖아요. 네, 육성 맞습니다. 선수 뽑기 위해서도 계속 지켜보는데 그날 그 투구를 하면서 다들 머리 위에 느낌표가 떠올라 있더라고요. 어허. 이런 부분도 본다면 대학 선수들이 뭐 이제 시즌 마지막이니까 좀 허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뼈 있는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연결 전에 살짝 통화를 했을 때도 했지만, 대표님이 좀 약간 아쉬운 포인트도 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좀 아쉬운 걸로 보세요? 드래프트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서 좀 첫 번째는 이전에는 미지명자 초청 선수 중에서 미지명자가 나오면서 좀 논란도 좀 됐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아쉬움도 있고 그 선수가 마지막까지 망연자실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 그걸 꼭 TV로 보여줘야 되느냐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최근에는 다 지명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지만 네. 좀 KBO가 분명히 구단에서 우리 이런 선수 지명할 거라고 명단들을 주면 거기서 랜덤으로 고른다고 하는데 이 초청 선수를 할 때는 여러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느꼈겠지만 1라운드 지명까지가 끝나는 데까지 1시간 안팎이 됐잖아요. 거의 1시간이 넘었잖아요. 네. 다들 지쳤다. 초반에 시간 배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정현우 선수만 인터뷰를 15분 이상 해가지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선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어느 정도 짧게 하고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좀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드래프트가 다 끝나고 나서도 기자분들이나 방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따로 기자는 인터뷰 시간을 가지고 또 기자분들도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좀 더 충실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런 스케줄 일정 관리에서 좀 아쉬운 부분. 1라운드가 1시간 이상 되니까 다들 진이 빠졌고 사실은 드래프트에 관심이 있는 게 상위 승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승부에는 맞아요. 네. 결과물이라는 쪽에서 좀 이 방송 진행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이렇게 1라운드를 1시간 끌었는데 세 번째가 롯데에 지명된 김태현 선수는 지금 현재 U23 대표팀 때문에 중국에 있기 때문에 합류를 못했죠. 현장에 참가는 못하지만 코로나 시절에 저희들이 많이 겪었잖아요. 화상 영상 통화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만약에 U23 경기가 있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경기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좀 준비만 했다면 롯데 팬들이나 김태현 쪽 가족분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김태현 선수가 중국에서 짧게 화상 통화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친 거는 좀 너무 관성적으로 했지 않느냐. 중국에 있으니까 참가 못하니까 빼도 돼. 부모님이 대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는 게 아닌가.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듣다 보니까 15분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예, 머니볼의 알토란 같은 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제대로 이야기 다 한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금방 가는 거 그러니까요.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오늘 드래프트에서 좀 약간의 의외픽이라고 생각했던 선수들도 있거든요. 예. 특별히 하나를 짚는다면 신지환 선수 SSG에서 2라운드에 네네네. 사실은 SSG 쪽이 아니라 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신지환 선수가 2라운드 지명을 받을 거라고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추측을 해봤죠. 과연 왼손 불펜 투수가 필요한 팀이 어디 있을까? SSG와 KT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SSG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SSG가 1라운드에서 이유래 선수도 뽑은 것도 그렇고, 네. 이 잠재력이라든지 어떤 앞으로보다는 지금 현재 팀의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는데, 네. 1, 2라운드라든지 좀 드래프트를 좀 선수 선발에 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후에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최윤석 선수라든지 이제 전주고의 최윤석 선수와 전주고의 엄준현 선수도 지명을 받았는데, 최윤석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네. 영문고 1전 이제 2월달이나 3월달에 정말 좋은 타격감 하다가 있다가 계속 부진했는데, 지명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선수가 그 부진한 속에서도 찡거리거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늦게까지 자기 루틴대로 연습하고 이런 성실함이 좀 평가를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 쪽에서 본다면 선수들이 뭐 지명받은 선수 가운데서도 태도 부분들이 좀 아쉬운 선수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스카우트들이 평가하고, 설령 이번에 지명받지 못했더라도 좋은 태도를 가졌던 선수들은 다 기억합니다, 스카우트분들이. 그러면 뭐 대학이든 다음 기회 때, 그렇죠. 이 선수 그렇죠. 그때 열심히 했던 선수라고 기억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들이 어떤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재환 선수는 제가 SSG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선수가 2라운드급이 맞아? 라고 했더니 자완 탑 5 안에 든다. 일단 제구랑 변화구의 완성도고 좋다. 디셉션도 좋다. 삼진율도 높다. 슬라이드 체인지업이 굿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신재환 선수가 좋은 선수라는 전제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저희들도 그거는 있지만, 약간 좀 얼리픽을 했는데, 이제 얼리픽이 지금 현재 팀 상황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 이전에 한번 할 때도 이효래 선수를 만약에 1라운드나 좀 빨리 뽑는 팀이 있다면, 그 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과 달리 내부에서는 좀 포수 쪽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처럼 신재환 선수를 2라운드에 뽑았다는 건 SSG 내부에서는 좀 왼손 불펜이라든지 이런 쪽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뽑았는데, 이게 좀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팀이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웠으니까 잘 될 수도 있지만, 좀 드래프트라는 게 미래 자원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적시 전력이라는 개념보다 미래 자원이라고 했을 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팀의 좋은 쪽으로 갈지 아닐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상인 기자님 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자, 개인적으로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잘 뽑은 팁을 선발하라면 저는 두산을 이렇게 뽑고 싶은데요. 가장 큰 것은 일단 팀의 기조가 보인다는 것인데요. 많은 두산 팬들이 걱정하는 이 내야 문제, 박준순 선수를 선발을 했고요. 그리고 5라운드 선수들 5, 6라운드에 쏠쏠한 자원들을 데려오면서 기존 젊은 선수들이 젊은 야수들이 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재학 단장, 기아도 나름 중간에서 이 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심재학 단장이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주변 평가들, 구단 스카우트들의 평가도 상당히 좋은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개별 팀에 대한 드래프트 분석 영상은 계속 이번 주말까지 올라오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진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